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단원 비유와 상징이죠. 그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하면 항상 등장하는 개념들이 있죠. 원관념, 보조관념, 직유법, 은유법 등등. 자, 이런 개념들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이 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항상 안타까웠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싫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선생님도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국어가 너무 어렵고 또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에서 대꾸법이 쓰였는지 의성어, 의태어가 쓰였는지를 봐야 하는 순간 선생님도 국어가 싫어지고 또 국어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시는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시를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볼 때만이라도 시를 쪼개어 바라보지 말고 시 자체로 바라보자.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 하나의 비유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선생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시를 좋아하게 되어서 평생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시집을 사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밤에 시집을 읽다가 자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시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시의 핵심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비유가 뭐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빗대어에 있어요. 익숙한 대상을 좀 낯선 표현으로 빗대어 보는 거예요. 자, 비유는 시의 중요한 언어이지만 시에서만 쓰는 특별한 언어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비유는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죠. 좋아하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서 이거 생일 선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거나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길을 떠나볼까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자, 결국 시 전체가 커다란 돌려 말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돌려 말해요?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은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길을 떠나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오로지 수업하는 장면만 상상할 수 있죠. 근데 후자는 뭔가 소풍을 떠나는 느낌도 들고 또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또 아름다운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살짝 낯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낯설고 좀 아름답게 표현해 보는 것. 또 낯설고 아름다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번 표현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을 비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두고 시인 같다 라는 말을 하곤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 박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굳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장마를 보진 않겠죠? 선생님, 왜 하필 장마예요? 네, 꼭 장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시인 마음인 거죠. 자, 그 다음 비유. 선생님이 지금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수업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이문재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맨 앞. 자, 맨 앞이라는 것은 모든 시작을 비유한 말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지금 여기가 맨 앞인 것이고 또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를 했다면 그 둘 사이는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여러분은 중1이니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죠? 맨 앞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자, 선생님이 며칠 동안 한 사람을 계속 생각했어요. 자, 나는 당신을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시인 박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통 지어 먹는 건 밥이죠, 그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 먹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통 밥을 거르지는 않으니까요. 자, 거르지 않는 밥처럼 한 사람을 계속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낯설지 않나요? 자, 이름은 먹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먹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이상합니다. 상식에 벗어나니까요. 상식에 벗어남을 추구하는 것,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예술이거든요. 시가 예술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 중에 똑같은 표현을 해도 좀 특이하게 표현하는 친구들 있죠? 독특한 어휘를 쓰거나 자기만의 표현을 쓰는 사람들.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을 시인이나 예술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너무 낯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힘들 수 있겠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낯선 표현이 좋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단원에 실린 시 제목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읽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이장근 시인의 시 나는 지금 꽃이다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는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고 내 주위를 가위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나는 팔랑이는 나비들에 둘러싸인 한 송이 꽃이 됐죠. 자, 그 순간을 표현한 시가 바로 나는 지금 꽃이다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다짐, 어제 걸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앞으로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새로운 길에 빗대어 표현했네요. 자, 여러분, 직유, 은유, 원관념, 보조관념, 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말해보는 것, 그리고 남들이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닌 조금 독특하고 낯선 표현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고 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여러분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미래의 소울메이트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가장 아름다운 질문. 정리해보면 너는 질문이야. 가장 아름다운 질문. 자, 여러분, 선생님이 왜 질문에 비유했을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질문은 어떨 때 하죠? 자,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시의 핵심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유는 직유와 은유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말 대신 낯선 표현을 해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시 별거 아니죠? 네,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표현하는 것. 시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낯설게 보고 낯설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영화 한 장면에 나오는 비유에 관한 짧은 대화를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국어가 좋아요.